자, 그 연료전지 스택의 이제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에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대로 연료전지 스택은 결국에는 이런 모양의 어떤 여러 장들을 쌓아놓은 것들을 이제 MEA, GDL, 그다음에 BP 가스켓들을 전부 다 스태킹을 하는 거죠. 스태킹한 결과 뭐 특수한 장치에다 놓고 스태킹을 하겠죠. 이런 결과 이런 스택이라는 제품을 만들어냈는데 이번 시간은 바로 바이폴라 플레이트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폴라 플레이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그 수소와 산소, 그 다음에 혹은 냉각수의 유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전자의 이동 통로의 역할을 수행한다. 왜냐하면 여러 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쌓아놨기 때문에 결국엔 한 셀에서 나온 전자들이 이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놈 역시도 그 전기전도도가 우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나왔죠. 셀을 직렬로 전기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기전도도가 우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택 자체를 구조적으로 얘가 하면서 구조적 지지체란 얘기 얘가 뼈다라는 거죠. 스택 자체에 얘가 뼈예요. 뼈기 때문에 높은 기계적 강도 그리고 수송용 같은 경우는 가벼워야 되겠죠. 가벼울수록 좋은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열적으로 도체해야 됩니다. 열이 잘 빠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유로인데 여기 유로예요. 여기 이제 닫아놨지만 이제 예전에 한국 타이어에서 만들었던 그 장치인데 이런 식으로 기체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들어와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 설계가 결국엔 자 2기로 들어가서 2기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인, 아웃 인하고 아웃 사이의 그 압력 차이는 최대한 낮을수록 좋아요. 근데 너무 낮으면 또 수분 배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낮은 압력차가 낮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다 그 기체를 불러주는 특히 에어 같은 경우는 블로워 같은 경우에 소비 전력이기 때문이죠. 소비 전력. 근데 이 안에서 이제 리퀴드 워터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 수분이 배출이 너무 압력차가 낮으면은 또 수분이 배출이 안 되는 일도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분 배출을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좀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뒤편에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바이폴라 플레이트의 이제 유로들은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직선 채널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갑니다. 뭐 이런 모양을 가지고, 그다음에 스트레이트 채널에 직선 채널이 좀 변형된 거죠. 멀티 채널.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아일랜드들을 많이 박아놨다. 뭐 이런 어떤 변형 직선 채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여기 서펜타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서펜타인인데 서펜타인도 이제 하나짜 개수 가지고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서펜타인이지만 약간 직선유로하고 약간 좀 뭔가 적당히 섞인 서펜타인이 또 있겠고요. 그다음에 서펜타인이 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좀 예를 들면 리을자가 여러 개 있는 모양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뭐 미러 타입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인터디짓인데 요 놈이랑 사실 요 놈 같은 경우도 인터디짓이죠. 요 놈이. 그다음에 프랙탈 같은 경우는 나뭇잎 어떤 사람의 대동 뭐 정맥 뭐에서 쭉 말초 동맥에서 뭐 말초혈관까지 가는 약간 그런 모양 혹은 그 나뭇잎파리의 또 모양을 좀 만드는 건데 이거는 사실 양산이 불가능하다라는 것까지 볼 수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바이폴라 플레이트는 이렇게 생긴 건데 이제 보통 이제 플러그 파워라는 회사에서는 주로 이제 그래파이트 이제 카본이죠. 카본 소재를 만들어 쓴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금속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 거의 금속이 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1T 정도까지 굉장히 얇아요. 그러니까 0.1mm 정도로 굉장히 얇습니다. 뭐 0.1, 0.12 뭐 이 정도로 굉장히 낮은데 얇고 그다음에 얇은 만큼 또 가볍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쪽에서는 거의 금속을 좋아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이쪽은 아마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전에는 발전용 가정
용을 썼는데 요새 가정용은 요새는 하질 않죠. 그다음에 이쪽에는 아마 그 포크리프트, 그러니까 건설 장비 같은 거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금속보다는 좀 이쪽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그렇게 믿고 이제 플러그 파워는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놈들을 이제 바이폴라 플레이트, 이제 금속 분리판 같은 경우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놈이 여기 보시면 여기 MEA입니다. 여기 MEA, 그 빗금 친 게 MEA고 여기는 GDL이 되겠죠. 여기 GDL이 됐는데, 자 여기에 수소가 지나가는 거죠. 여기는 그럼 당연히 여기는 또 대칭이니까 여기 또 에어겠죠. 그다음에 여기 만나서 이제 벌집 모양 같이 됐지만 이 사이로 이제 냉각수가 흘러가는데, 이거는 굳이 이렇게 딱 굳이부터요 딱 이런 똑같은 모양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하듯 없어요. 그러니까 속안으로 이제 냉각수가 새지만 않게 흘러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역시도 좀 더 이제 아마 수많은 이제 그 모델링들이 이제 필요를 했겠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만 문제는 이제 이런 금속 분리판을 사용한 경우에 아까 앞에서 나왔지만 이게 스태킹하는 과정에서 좀 뒤틀리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루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성형도 박판에다가 스탬핑을 해서 땅 하고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 성형하는 것 찍어내는 과정에서 막 울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복잡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여기 올드하고 뉴러가 되는 거, 올드는 얘네들은 이게 도요타 기술이에요. 도요타 기술인데 요건 좀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그 여기 아까 얘기했던 바로 유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얘기죠. 첫 번째, 수분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PMFC 특히 에서는 수분 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기체 자체가 분포가 좀 최대한 균일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왜냐면 기체 압력 분포가 균일하지 못하면은 국부적으로 많은 전류가 발생하고 국부적으로 열이 올라가고 그렇죠. 최대한 균일한 온도 분포를 유도하기 위한 거죠. 압력 분포를 온도 분포를 유리하게만 온도 분포를 최대한 균일하게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유는 뭐냐면 전류 밀도가 이제 균일하게 분포해야 되는데 균일화에 실패한다면 국부적으로 과전압이 발생해서 결국에 뭐냐면은 열, 열 발생, 그다음에 손상, 열 손상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유체가 잘 흘러가게 해준다. 결국엔 수분 관리를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둘이 서로. 그다음에 이런 놈들은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보고 뭐 예를 들면 유로의 폭도 만져보고 깊이도 만져보고 다 한데 일일이 다 실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CFD 모델링을 해서 상당히 많이 추린 다음에 디자인 그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CFD 모델링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은, CFD 이거 무슨 뜻이냐면 컴퓨테이션 CFD, CFD 모델링을 하는데 주로 유체역학인데 주로 이제 기계공학과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 같이 이제 그 화공이나 이제 재료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생소할 여지가 있어요. 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모델링을 설명하는데 아주 초창기 모델링 때 직선이라 치고 얘기한 거예요. 직선, 유로가 이제 직선이라고 가정하고 얘기한 거고, 이게 위쪽은 이제 에노드, 아래쪽은 캐소드. 여기가 이제 유로가 되는 거죠. 여기 GDL, 여기가 GDL이죠. 여기 ME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자, 이놈을 앞에서 봤더니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됐습니다. 앞에서 보면 자, 여기까지가 에노드 유로죠. 플로우 채널. 그다음에 요만큼이 또 보이시죠? 캐소드 플로우 채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가 여러분이 보기엔 헷갈렸다. 딱 요만큼 그냥 적당히 보세요. 요만큼이 GDL 보이죠? 에노드 GDL 요만큼이 캐소드 GDL 보이죠? 그 다음에 요만큼을 ME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직선이고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여기 이제 아마 위쪽이 뭐 여기가 에노드, 여기는 캐소드, 여기 MEA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만들어서 푸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나비아스톡 방정식이죠. 이 나비아스톡 방정식을 바로 3D로 풀었다라는 거죠. 3D로 푸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FEM, 뭐 FVM, 뭐 어쩌고저쩌고 막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과연 여러분이 화공과나 재료공학에서는 많이 접근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이지만 혹시나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학생이 있다면은 바로 이런 나비아스톡 방정식 있죠. 아마 유체역학이랑 화공과 같은 경우 유체역학, 열전달, 물질 전달 같은 걸 할 때 아마 나비아스톡 방정식을 배웠을 겁니다. 그 나비아스톡 방정식을 푸는 거죠. 3차원으로. 푸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로 이제 소스텀이죠. 나비아스톡 방정 이거죠. 보통 밸런스 잡은 건 인 마이너스 아웃은 플러스 제네레이션은 어, 이거죠. 아마 여기서 이제 바로 이 제네레이션이 이 S들이죠. 소스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바로 전기화학적 텀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놈들을 가지고 이제 풀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뭐 모멘텀은 어떻게 되냐. 결국에 유속 얘기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수소 입장에서 이동, 그 다음에 워터 베이퍼, 리퀴드 워터, 그 다음에 그 산소의 흐름, 그 다음에 공기 중이니까 질소의 흐름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에너지는 결국에 이거는 열이죠. 여기죠. 엔탈피가 나와 있지만 결국엔 온도가 되는 거죠. 온도 가지고 어떻게 푸느냐에 대한 얘기들을 쭉 풀었는데 뭐 이거를 뭐 이제 3D로 풀다 보니까 결국엔 뉴메리컬하게 푸는 거죠. 뭐 이런 방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논문 하나를 이제 열어봤는데 이 논문을 보면 이런 식으로 유로를 설계했어요. 자, 여기 이 유로를 보시면은 여기 이 유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로 들어와서 아마 여기로 뭐 나오는 모양이 되겠지만 자 A, B, C, D 요 네 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냥 대충 봐도 한 번에 봐도 여러분이 한 번에 대충 봐도 이제 답이 나오겠죠. 이게 유로가 요건 세 개밖에 없는 거, 유로는 이거 여섯 개, 12개, 뭐 23, 26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어, 갈수록 이 직선이 짧아지는 거죠. 이거를 이제 다 폈을 때는 굉장히 길겠죠. 이놈 길 짧아 갈수록 짧아지는 거죠. 이거를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이렇게 돼서 나오는 놈을 직선으로 피면 굉장히 길다는 얘기고 요 놈은 아마 한 번만 이렇게밖에 안 꺾였으니까 그게 짧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A, B, C, D를 해봤을 때 어느 쪽이 압력 차이가 적게 나냐면 바로 당연히 D 쪽이 압력 차이가 최죠. 그 다음에 여기가 아마 상식적으로도 델피가 최대가 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그 어떤 식으로 나눴냐? 바로 이제 이거는 바로 요거죠. 요노 C번을 서로 이런 방향 그다음에 이런 방향으로 서로 이제 수직으로 이제 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한번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해봤던 결과 이제 온도 분포는 어떻게 되느냐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사실 이놈이 제일 좋게 나오긴 했는데 어떤 온도 분포를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각 부위별로. 사실 온도 분포는 이거를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요 놈이나 요 놈이 제일 괜찮은 거라고 보입니다. 이건 눈대중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립밀도 분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마 특히 이제 요 놈이 가장 고르게 나왔다. 사실 온도 분포도 대충 봐도 요 놈이 좀 더 고르게 나왔겠죠, 얘보다. 왜냐면은 여기 보면 여기 빨간 거랑 여기 연한 데가 좀 많이 차이가 있는데 여긴 차이가 제일 적죠.
여기는 차이가 상당히 심하고. 자, 이렇게 이제 전류밀도 분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1000mA, 즉 1A 전류밀도가 1000mA일 때 제곱센티미터당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거는 이제 그 바로 이제 요로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이거 보시면 여기 하나로 들어가서 아마 이런 모양으로 나 흘러가는 유체를 볼 수 있고, 요거는 두 개가 흘러가죠. 두 개가 일로 흘러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봤을 때 어떤 그 여기 보이시죠? 여기 어, 온도 분포, 그다음에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보이죠. 다섯 개가 보인다는 거는 여기 전류밀도 분포, 그다음에 람다 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뭐 리퀴드 워터의 뭐 함량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니까요. 그다음에 한쪽은 이제 산소 O2, 이쪽이 캐소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O2의 농도, 그다음에 여기는 H2의 농도, 그다음에 여기가 아마 전류 밀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아, 여기가 아마 온도, 여기가 람다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분포를 볼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도 또 좀 분포를 또 본 거죠. 뭐 유로 형상에 따라서 이제 국부적으로 이제 어떤 분포를 가지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 다음에 그 스택은 스태킹을 하는 일이 좀 벌어져야 돼요. 쌓아야 하는 거죠. 쌓는 거는 사실 이거는 거의 여기서부터는 거의 기계공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적층하는 데 있어서 일단 볼트 하나도 어떤 놈을 쓰느냐에 따라서 서로 이제 볼트 하나가 어떤 형상의 볼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볼트 하나가 서로 미치는 그 힘이 미치는 영향이 또 다 달라요. 또 뭐 이거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좀 뒤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볼트의 위치 선택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적층할 때는 또 뭔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쭉 쌓는데 쌓아놓고 보면은 가운데가 붕 뜨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운데가 붕 뜨는 일은 어디에 여러분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게 NCS라는 놈을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시뮬레이션으로 해봤는데 요건 좀 이게 극단적인 모양으로 그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 볼트를 꽂아놓은 거죠. 볼트를 꽂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움푹 파인 게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 테두리가 움푹 파이다 보니까 가운데 이렇게 붕 떠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접촉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거를 어떻게 증거적으로 어떤 그 이걸 이제 증거를 가지고 한번 봤더니 이런 결과를 또 볼 수 있어요. 그 이거는 이제 그 내압지 실험입니다. 내압지 실험을 해본 거는 뭐냐면, 내압지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제 그 보통 종이에다가 종이 속에 캡슐을 집어넣은 거예요. 종이 속에 이제 캡슐을 많이 집어넣어서 많이 눌리게 되면 캡슐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캡슐이 터지면서 캡슐 속에 잉크가 나옵니다. 잉크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잉크가 튀어나왔는데 이렇게 해봤는데 잉크가 튀어나와서 보는 그 접촉이 많이 됐다면 잉크가 많이 나온 거고, 이거는 내압 이제 스캐너 같이 생긴 거지. 스캐너로 내압질을 한번 봤습니다. 내압질을 해봤는데 여기 보이면 이렇게 가운데가 붕 뜬 게 보이죠. 왼쪽은 아마 그 4뉴턴 똑같이 0.36 메가파스칼로 이제 눌러준 모양인데, 자 이놈들 같은 경우 해봤는데 중간에 뜬다라는 걸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스캐너 같이 생긴 놈에다 해본 결과입니다. 이제 가운데가 이렇게 요런 데 보이죠? 꽉 눌린 데는 빨갛고 덜 눌린 데는 녹색이 되고 아예 안 눌린 데는 이제 하얗게 나오는 것들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층하는 경우도 이제 최대한 압력이 고르게 분포되게 하기 위해서 그럼 무슨 짓을 하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공유를 주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공유를 주면은 가운데가 눌리게 되겠죠. 여기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스택을 쌓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쌓습니다. 뭐 접촉 저항이랑 다른 색깔로 그
접촉 저항과 기체 확산 사이에 서로 간에 이제 그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어요. 그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는 건 결국엔 뭐냐면 한 놈이 좋아지면 한 놈이 그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무 꽉 조으면은 접촉 저항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기체 확산의 문제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GDL층이 너무 눌려서 기체 확산이 안 되고. 근데 그렇다고 기체 확산을 위해서 덜 조인다면은 그 접촉 저항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스택을 여기 보시면 스택을 셀들을 여러 장을 놓고 이게 이제 UTM입니다. UTM 이제 일정한 압력으로 아마 여러분 인장 강도 테스트나 이런 거 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힘으로 눌러주면서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을 서로 이제 실시간으로 보는 어떤 이런 장비를 통해서 만들어 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왔지만 접촉 저항 문제는 약한 압착을 약하게 하면 접촉 저항 문이 발생해서 결국에 이게 오믹 로스가 유발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 기억나시죠? 여기서 이쪽에 아마 이 기울기가 커질수록 오믹 저항이 크다라는 거죠. 오믹 저항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기체가 이제 확산이 된다면 이제 과도한 압착을 한다면 이제 퍼미어빌리티가 문제가 돼서 바로 이쪽에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죄송해요. 오믹 로스가 아니라 매스 트랜스퍼를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아마 GDL 소재를 어떤 식으로 계산하느냐에 어떤 좀 얘기가 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오늘의 이제 스택 두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떤 그 선진 기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